고 이병철 회장의 18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공산주의에 이렇게 가자는 하나의 이걸 모토로 해갖고 다 끌고 가는 거나 신앙촌에서 끌고 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딴짓은 못하게 하고 우리 방법으로만 가자. 이건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르죠. 다양성을 우리가 만지면서 이걸 풀어가는 게 민주주의고, 공산주의는 이 방법이 나왔으니까 이 방법으로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걸 가지고 집단성이죠. 이거는 집단화가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게 왕권은 어땠냐? 왕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금 틀린 것이,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던 사람들은 이 부족을 아우러서 갔던 거예요. 왕은 한 부족만 갖고 왕이 된 적이 없고, 그건 왕으로 안 추집니다. 부족이지. 그런데 몇 부족이 모여서 집단화가 돼가지고 이걸 같이 정치를 하면서 가고 수장을 둘 때 이게 왕이라 하고,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소련 옛날에 거기서부터 일어났죠. 이게 그 공산주의가. 그럼 거기에는 한 사람의 주체를 가지고 다 몽땅거리가 간 거죠. 그래 되면은 이건 독재죠. 독재지, 이게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공산은 다 같이 의견 뜻을 모아서 공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될 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뜻을 모으는 건 똑같아요. 민주주의도 뜻을 모으는 거고 공산주의도 뜻을 모으는 건데, 이 뜻을 모으는 아직까지 그 깊이는 못 만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이나 민주는 똑같은 원리를 갖고 논리를 다르게 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냐? 공산주의의 독재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일단 나중에 그걸 또 풀더라도. 근데 민주주의가 왜 활성화되고 잘 됐느냐? 잘 됐는데 지금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냐 이거죠. 민주 독재, 공산 독재로 지금 공산은 독재로 먼저 시작을 했고, 민주는 이 민주로 해가지고 가면서 이쪽에 정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정부에 힘이 없을 때는 민주주의를 잘 가듯이 됐는데, 정부가 힘이 생겼어요. 관리 정부에. 이 관리 정부가 힘이 생기고 나니까 요 방법으로, 우리가 만드는 방법으로 독재를 하려고 하는 데에서 민주주의가 파기가 되는 거죠. 힘을 가지고 나면 독재가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힘이 없을 때는 다수결로 전부 다 의견을 조르면 해가지고, 왜 그래야지 세금도 주고 너 뜻에 맞아야 뭘 줄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업 같은 데도 우리가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전부 다 우리 가족이라고 꼬시죠, 이렇게. 그 꼬신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다가 보니까 집단이 자꾸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수장이 이걸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왜? 힘이 모자라니까. 왜? 내가 갖춘 질량이 모자라면서 집단이 커지니까 이게 실력이 모자라는데 이 집단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독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와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 구조상 선천시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안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생명이 길게 가냐 짧게 가냐는 그 안에 어떤 이념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힘인데, 그 이념의 힘이 모자랄 때 우리는 와해되고 독재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우리가 표방할 수 있고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야 되는 거죠. 여기 어떤 이념이냐? 홍익 이념이에요. 홍익 이념은 앞으로 세상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이 홍익 이념을 공부할 때고 진짜 홍익 이념이 나오죠. 근데 말만 있는 거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념. 그리고 이하세계 갈 이념. 이하세계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홍익 이념이 앞으로 지금 시작이 되지만 세계가 홍익 이념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이제 새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동양으로 오는 이유가 뭔지는 지금 모르고 오지만 결국은 홍익 이념을 만나고 홍익 이념을 인류에 같이 연구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그 이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립이 됩니다. 인류 평화 공도 사상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는 거죠. 홍익 이념 안에는 공도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공도 사상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거죠. 이거는 우리 지식인들은 누구든지 공도 사상을 풀어가니까 전부 다 일로 붙는 거죠. 지도자들은 그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다 홍익 인간들이기 때문에. 세계의 지도자들은 다 홍익 인간들입니다. 우리만 홍익 인간이 아니고 이제 이 대한민국은 홍익 인간의 대표주자고, 세계는 지금 홍익 세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홍익 인간들이 태어났고 성장해가 있고, 근데 이 주자들이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정립을 안 해주니까 세계가 우왕좌왕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이런 것들은 공산주의와 공산주의를 다르게 보고 또 저쪽에 종교 집단을 다르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말의 요지는 거기에도 독재주의고 여기에도 독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주의도 아직 표가 다 안 났지만 독재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준비를 지금 하면서 독재로 가고 있는 판이죠. 이런 집단이 커지면 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왜? 실력이 모자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홍익 집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 독재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념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념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독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공도사상입니다. 인류의 바른 사상이 나오면 사상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전부 다 무슨 사상, 공자사상, 무슨 맹자사상, 다 했겠죠. 했는데, 이거는 논리기 때문에 이거가 있는 거지. 사상이 나왔다는 건 한 사상밖에 없어요.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떤 논리를 어떤 사상이라고 해준 거죠. 어떤 이념을 갖는 것들도 이것도 사상이라 해줬던 거예요. 이거는 논리로 빚어놓은 겁니다. 선천시대는 인류 하나의 거대한 사상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고 나면 다른 거는 사상이라 하지 못하고 그 논리로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사상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답부터 이야기하면 공도사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홍익 인간들이 이 공도사상을 연구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거죠. 인류 공도사상, 이 자연의 공도사상, 우주 공도사상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인류의 지식인들이 이제 찾는 것이 최고의 사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르게 분리해서 쳐다보면은 이게 나쁘냐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상이 있고 이념이 있어서 가는 거고 이것도 이념이 있어서 가는 건데 이게 결론은 나중에 드러난다. 그래서 지금 다 드러나는 시대가 지금 온 거죠. 선천 후천 안팎에 요때 과도기 때 이것이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이게 모순이 있음을 다 드러내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으니까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혼동이 일어나고 다 모순이 드러나야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걱정을 안 해도 이제부터 우리가 펼쳐야 되는 거니까 고 이병철 회장께서는 30여 년 전에 이런 거를 질문을 하면서 세상을 떠날 때 이때는 답답한 게 맞을 겁니다. 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